내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 한 가지로만 결정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임플란트 저수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싸게 해야만 환자가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병원들은 결국에는 없어지더라고요. 감당을 하지 못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 가격, 저는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정부의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랑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약 한 했는데요. 저는 정할 때 이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약 정해서 한 10년 동안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요. 임플란트 가격 얼마가 적당할지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유독 요새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임플란트 하나에 막 30만원, 40만원, 50만원 하는 광고를 제가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광고를 보면서 정말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되는 가격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반대로 가격이 또 200만원, 300만원 어마하게 비싼 또 치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똑같은 임플란트인데 왜 병원마다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뭐 5만원, 10만원 차이면 몰라도 막 2배, 3배의 차이가 나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환자가 아니라 제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똑똑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가 되는 임플란트 픽처를 보통 임플란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여러분 턱뼈 속에 들어가고요. 이 수술해준 임플란트에 이게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둥 위에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임플란트까지는 뼈 속에 들어가고요. 이 노란 부위, 이 금색 부위는 잇몸 속에 들어가고, 이 치아색 부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임플란트, 기둥, 치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성마다 보통 하나 내외가 5만원에서 10만원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싼 걸로 정말 제일 저렴한 걸로 하면 원가가 한 2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좀 비싼 걸로 하면 원가가 한 3, 4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의 원가는 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뼈 이식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뼈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뼈나 돼지뼈 같은 동물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뼈는 원가가 하나당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고요. 이 사람뼈는 얼마나 할까요? 요건 제가 좀 제일 좋은 거 쓰는데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합니다. 한 비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쓸까요? 10배라는 거를?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뼈가 됐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뼈를 쓸수록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술 난이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주 뼈가 좋은 경우에는 수술이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임플란트 3개, 4개 심어도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악동 수술이다. 그러면은 수술이 1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 수술하는데 뼈가 하나도 없어서 하치 조관이 가까워서 뼈를 위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2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10분 걸리는 수술이랑 2시간 걸리는 수술이랑 수술 비용을 같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료진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미용실에 머리 깎았다 그러면은 좀 잘못 깎았다 하더라도 한두 달 뒤면 잘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라는 거는 여러분 한두 달 쓰려고 임플란트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하나 심었는데 한 3년 뒤에 갔는데 병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 AS를 받아야 되는데 AS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대로변에 있는 치과 중에 그 저수과라 하는 치과 중에서 지난달에만 해도 2군데가 망해서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치과랑 그렇지 않은 치과랑은 약간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서 오래 하는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병원인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료진의 실력인데요.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쌍꺼풀 수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쌍꺼풀 성수술 하면은 재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매는 실 비용밖에 안 드는데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실 비용 몇천 원 받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50만 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비싸게 받는 선생님들한테 2배, 3배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수술 예쁘게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지불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의료진의 실력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은 처음 수술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는데 처음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5년 된 선생님이랑 10년 된 선생님이랑 실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을 받아야지만 겨우겨우 환자를 볼 수 있는 선생님도 있지만 200만 원을 받아도 환자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의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수술의 양은 정해져 있고 그냥 막 공장식으로 수술할 생각이 아니면 너무 저수가의 병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 가격, 의사 선생님마다 이제 자기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정부의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여러분들 임플란트를 할 때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절해주는 금액. 본인 부담금이랑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정할 때 이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약 100만 원 정도로 정해서 한 10년 동안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뭐 제가 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역 주변에는 굉장히 저수가로 하는 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10년, 20년 찾아와 주시는 단골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 한 가지로만 결정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심어서 여러분이 10년, 20년 써야 되고 잘하면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써야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무작정 그냥 싼 거를 집어넣겠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고를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일단은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그 동네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10년, 20년 했는데 멀쩡하게 잘 쓰신다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하셨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잘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굳이 병원을 옮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골 환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막 임플란트를 싸게 하지 않아도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오래 하십니다. 그렇게 막 임플란트 저수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싸게 해야만 환자가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병원들은 결국에는 없어지더라고요. AS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폐업을 하고 제 주변에도 매달 한두 군데씩 없어지는 것 같고 참 그런 병원에서 있다가 병원이 없어져서 저희 병원에 다시 재수술 의뢰를 오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입소문이 잘난 치과를 고르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임플란트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로 한 건 10년 조금 넘지 않았어요? 아들도 하고 형도 하고 그다음에 내 지인도 요 1월 달에 와서 했고 처음에 제가 아마 저희 병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동생하고 매제가 여기 왔어. 아 매제분들 지금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집 사람도 하고 다음 주는 또 우리 딸내미가 또 여기 또